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10년 후 답은 정해져 있다. 실수요자들은 지금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다리가 끊긴 2020년 흑수저가 부자 되는 공식. 서울에 아파트를 갖는 것, 특히 강남에 아파트를 갖는 것은 모든 한국인의 꿈이자 목표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민들의 노후 대비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두 채 사두는 사람들을 보고 현명하고 실속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지 투기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실시했지만 그 타겟은 주로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소형 아파트를 한두 채씩 모아가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70 부동산 대책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주택자는 없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만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없다면 무주택자가 살 집도 없어지고 1주택자들이 이사를 갈 수도 없을 테니까요. 다주택자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하고 1주택자가 이사갈 수 있도록 시장에 여분의 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이 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를 동시에 중과하는 정책은 절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득세가 높아지면 일단 주택 매수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취등록세는 정부의 주요 세원이죠. 세수가 줄어들 것이고 중개업소 매출도 줄어들고 이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 매출도 급감할 겁니다.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최악인데 전면적인 증세 정책을 펴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세금 내느라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고 내수는 최악으로 치닫겠지요. 주택시장은 꽁꽁 묶어놓고 인프라 투자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국 정부의 목적은 다주택자를 박멸하고 부동산 시장을 폭락시키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적은 세수를 확보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데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현 정부는 모든 화살을 다주택자들에게 돌렸습니다. 22번의 대책을 쏟아내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은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돈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유동성 과잉으로 실물 자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다주택자 때문에 대세 상승이 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를 환경이 되어야만 오를 수 있습니다. 22번의 대책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결국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주택자들은 그동안 청약을 기다렸지만 목 좋은 곳에 당첨될 확률이 점점 희박해지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70 대책 후속 조치로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새 집을 많이 공급할 테니 구축을 사지 말고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손을 묶어놓고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기다리도록 만든다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집값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전세가가 지금처럼 치솟는다면 사람들은 전세값 상승을 못 견디고 집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전셋값을 꽁꽁 묶어 두어야겠지요. 그래서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를 통과시키고 기존 계약에 소급해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전세가가 폭등하면 사람들은 정부를 원망할 것이고 불안해서 청약을 포기하고 기축을 살 테니까요. 현재 전세 계약을 무한갱신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부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2년이었던 전세 계약 주기가 앞으로 4년으로 바뀌겠지요. 전월세 상한제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올해 일어날 전세가 폭등이 4년 뒤로 밀리게 됩니다. 정부는 4년이라는 시간을 벌고 대선 전까지 부동산 정책 참패의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수요, 둘째가 공급, 그리고 세 번째가 금리입니다. 현재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면 수요도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면 수요도 줄어듭니다. 상승기가 5년째 지속되는 상황이니 수요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남은 것은 공급과 금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금리는 한동안 오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공급입니다. 앞으로 어디에 얼마나 신축이 공급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전체 수치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임대 물량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분양 물량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점이 높아야겠지요. 가점이 낮은 분들은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내년 6월 전까지 나오는 금매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저렴한 전세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으니 평생 전세를 살아야겠다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자산을 만드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절대로 안정된 임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이 낮은 이유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월세를 내기 힘들어서 집을 사거든요. 그러니 하락기에도 꾸준히 집을 삽니다. 집을 안 사면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하락기에는 절대로 집을 사지 않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 싼 가격으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렴한 전세에 만족하다가 하락기를 놓치고 집값이 많이 오른 후에야 부랴부랴 집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70 대책은 어쩌면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준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시장의 규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는 다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 전까지는 양도세 중과 그리고 보유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일부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시장을 모니터링하다가 현재 가격에서 10%라도 저렴한 매물을 산다면 시간을 1년 되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점이 높은 분들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지켜보면서 청약을 기다릴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되겠지요. 네, 오늘은 정부가 7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지금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다리가 끊긴 2020년 흑수저가 부자 되는 공식, 흑수저 직장인이 10년 안에 부자가 되는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